2024년 페루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약 200대를 도입하는 데 기본 합의를 발표했다. 이는 페루군 현대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군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환호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깊은 우려를 품었다. 전역을 앞둔 한 훈련 교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새로운 장비가 생긴다는 건 기회이자 위험일 수 있다. 그 장비를 운용하는 이들이 과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영상은 기술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군대의 습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전해지고 자리 잡았는지를 다룬다. 한 교관의 집요한 선택이 어떻게 한 병사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강한 군대의 진짜 정의는 무엇인지 묻는다. 저는 페루 육군에서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교관입니다. 군생활 17년 차, 전역이 멀지 않아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환호는 제가 침대 위에서 누워있던 시간 내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건은 단 한 줄의 뉴스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페루가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약 200대 도입 기본 합의. 이 한 문장이 퍼지자마자 식당은 술잔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교관인 마르코가 달려와 제 팔을 잡고 외쳤습니다. 교관님,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군대가 되는 겁니다. 병사들은 장비 사진을 보여주며 즐거워했고 서로 건배를 제안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신 전차를 타보는 거죠? 장비가 들어오면 진짜 달라지겠네요. 그 누구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좋아진다는 말이 너무 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능이나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만 떠올렸습니다. 그걸 타는 아이들은 정말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오래전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은 제 결심의 출발점이었고 이후로 제가 교관이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새 무기 체계가 도입됐던 시절, 저는 일부 점검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중 무기 오작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한 병사가 크게 다쳤고 그의 고통과 울음은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교범을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생명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전 점검 하나하나를 병사들과 함께 확인했고 귀찮아하는 병사들에게는 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너희를 집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수없이 되뇌면서도 조직은 여전히 결과와 속도를 더 중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고 성과 숫자가 오르기 전까지 점검은 늘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최신 장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뉴스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반대로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장비 자체는 분명 성능 면에서 혁신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안전하게 다루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습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병사들은 장비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새 장비를 잘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 습관을 체화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병사 중 하나가 저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교관님, 이제 진짜요. 우리도 전차 타는 거죠? 저는 잠시 고개를 들고 병사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병사의 눈에는 기대와 흥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기대가 위험으로 바뀌기 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을 잡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성능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병사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일부는 웃음을 잃었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도 더 늦출 수 없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던 축하 소리, 병사들의 기대감, 그리고 오래전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뒤섞였습니다. 새 장비가 들어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안전하게 다루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기수만큼은 어떤 불만이나 비판이 있더라도 내 책임으로 살아 돌아오는 방식을 만들겠다. 그 결심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돌아오든 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엔 이미 많은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사람은 로하스 소령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년 후배지만 인사고과에서 빠르게 승진한 인물로 실무보다 전략적 기획을 더 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남미에서 가장 앞선 장비를 보유한 육군이 됩니다.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뛰어넘을 기회이며 우리 조직의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고 간부들끼리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분위기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을 조심스럽게 끊어야 했습니다.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도입 장비의 성능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훈련 교범은 누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비는 어떤 체계로 관리되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운용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용히 식어내려갔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앉은 동료의 눈치를 살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질문이었죠. 로하스 소령은 잠시 정적을 유지한 뒤 표정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교관님, 지금은 그런 질문보다 함께 축하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말라는 뜻이었고 지금은 기세를 꺾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라는 걸요. 그 말은 언제나 점검을 건너뛰는 출발점이었고 절차를 생략하는 명분이었으며 결국엔 사고를 키우는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그때입니다.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태도와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매뉴얼, 현장 실무자 교육, 점검 루틴, 그리고 병사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말을 마친 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말은 회의록에도 남지 않았고 누구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르코 교관이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녁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녁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나는 나가도 이 아이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만큼은
내 책임으로 집에 보내고 싶습니다. 무사히 다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요. 그날 밤 저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훈련 교범을 꺼내들고 빛바랜 페이지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거기엔 모두가 귀찮아하던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 안에 사람을 살리는 습관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장비 도입은 아직 최종 계약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 실무 협의는 분명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와는 별개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자료 공유가 조금씩 시작됐고 저 역시 훈련 교관 자격으로 일부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양서와 설명 자료였지만 저는 그 문서들을 매우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비의 성능보다 그 장비를 어떻게 쓰라고 적혀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넘기던 중 제 손이 멈춘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동 전 점검 항목 12개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것.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갑차 하나 시동 거는데 점검이 12단계라니. 솔직히 말해 처음엔 현실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라면 분명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교관님, 너무 빡빡합니다. 시간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서를 다시 읽어내려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각 점검 항목 옆에는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이 왜 필요한지, 생략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짧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패와 사고가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걸요. 며칠 뒤 한국 측 실무자와 온라인 협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 팀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목소리 톤도 낮았으며 불필요한 표현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면 현장에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한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불만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는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기보다 절차를 믿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결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습관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끝내 못 만듭니다. 그날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부대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교범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몇몇 교범은 아예 펼치면 종이가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 교범을 그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맞게 병사들이 실제로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얇은 종이는 버리고 일부러 두꺼운 용지를 골라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글씨는 최대한 크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했습니다. 훈련장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서리는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런 거 해봐야 다들 대충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매 훈련 전 병사들을 세워두고 점검표를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왜 이 절차를 합니까? 병사들이 대답합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웃음이 섞였지만 점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묘하게 진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이유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시스템을 만드는 집요함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집요함이 조금씩 우리 부대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검표를 부대에 도입한 후 저는 빠르게 병사들의 시선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욕적인 반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아주 조금 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훈련 시작 전 점검표를 나눠주고 항목 하나하나를 소리내 읽게 하자마자 병사들 얼굴이 일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이거 다 해야 해요? 이거 완전 행정 업무 아닙니까? 다른 중대는 그냥 훈련 나가던데요. 가장 앞줄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에고. 이번 기수 중 가장 몸놀림이 빠르고 자신감 넘치는 병사였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늘 상위권을 찍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무기 다루는 감각도 탁월했지만 그는 분명 제가 만든 새로운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교관님, 우리만 왜 이래요? 디에고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다른 중대는 예전에는을 붙이며 부당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렇게 말하던 병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말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지금은 디에고를 통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저는 이제 그 말이 만든 결과를 직접 봤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에고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을 멈췄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앉힌 뒤 점검표를 나눠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너희를 집으로 보내는 종이입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라. 손으로 만지고 한 줄 한 줄 직접 체크해라. 우리가 귀찮아서 생략하는 순간 위험은 너희 몰래 다가온다. 디에고는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남아 있었지만 종이를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다문 채로 조용히 항목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 로하스 소령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훈련 소요 시간이 다른 중대보다 꽤 깁니다.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과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쪽은 훈련 회차가 이미 2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숫자가 아닌 사고 없는 훈련이 성과입니다. 저는 병사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훈련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로하스 소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윗선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압력이었고 경고였으며 동시에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나서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정말 옳은 걸까? 나 혼자만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창고 뒤편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디에고였습니다. 조명도 꺼진 어두운 훈련장 한 구석에서 그가 점검표를 손에 들고 혼자 항목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던 그 디에고가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점검표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너무 큰 의미였습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그 아이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습관은 강요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을 견뎌야 남습니다. 그 시작은 늘 누군가의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서 돌아가는 훈련을 고집해야 하니까요. 훈련 시연 날은 항상 기지 전체가 긴장 속에 들어갑니다. 병사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간부들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장비 상태, 동선, 시나리오, 외부 참관 일정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실수할 틈이 없는 날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형 장비는 아직 도입 전이었지만 실전 배치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위해 기존 장비를 최적 상태로 정비해뒀습니다. 병사들은 이틀 전부터 연습에 돌입했고 점검표를 활용한 사전 점검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궤도음이 먼지를 가르며 움직였고 통신체계는 이상 없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훈련은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비가 도랑 턱을 넘는 과정에서 바퀴 쪽이 기울며 살짝 중심을 잃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디에고가 재빠르게 무전을 시도했고 지원 병사가 곧바로 장비 밑을 확인했습니다. 교관님, 괜찮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계속 가시죠. 지원 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처럼 보였고 훈련 시간도 빠듯했기에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뼈처럼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이 만든 결과.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문장을 가볍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사고의 전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청지! 크게 소리쳤고 모든 장비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공기 중에 뭔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고 지휘통제실에서는 무전이 정지됐습니다. 로하스 소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중요한 시연에서 훈련을 멈추는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훈련이 아니라 사람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현장 정비병이 다시 장비 밑을 확인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전날 장비 세척 후 고정 실리콘 부위 일부가 들떠 있었고 충격이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번 정지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조용한 결정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로하스 소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치 후 재시작하도록.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질책은 없었지만 공식적 불만은 분명 전달된 셈이었죠. 시연은 이후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훈련장이 정리된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괜히 정지시켜서 시간 끌었다는 분위기, 쓸데없이 예민하다는 뉘앙스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겨도 됐을 것 같은데. 요즘 훈련이 너무 딱딱해졌어. 디에고는 훈련장 밖으로 걸어가며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교관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요? 진짜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냥 진행했어도 괜찮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어느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말은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멈춘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함보다 무서운 건 그걸 알면서도 넘기려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시연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부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움직였지만 병사들 사이에 말은 적어졌고 디에고는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훈련이 끝났음에도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정해진 야간 점호 시간 대신 훈련장 옆 텐트 아래 조용히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지? 하는 얼굴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디에고는 가장 마지막 줄에 앉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팔짱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조명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긴 가운데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훈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점검표를 고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런 자리에선 교관의 속마음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2 계급이었고 그날도 지금처럼 훈련 시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장비가 새로 도입된 직후였고 부대는 들떠 있었고 간부들은 성과를 외치고 있었죠. 지금처럼요. 병사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디에고조차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항목 중 하나가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지. 넘어가자. 단 한 줄의 점검을 생략한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중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병사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약하게 깜빡였고 병사들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고 누구도 어색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가 어떤 교관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고 그래서 더 철저해야 했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했습니다. 디에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빡세다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단 한 명이라도 괜찮겠지라는 말 때문에 다치거나 사라지는 걸 나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중 한 명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관님, 그 병사 지금도 군에 있습니까? 그 질문은 짧았지만 무겁고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단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점검표 한 장을 디에고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줄을 내가 큰 소리로 읽어줄래? 디에고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점검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검을 왜 하는가? 답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다. 그 순간 텐트 안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는 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병사들, 침묵 속에서 울컥해진 목소리들, 그리고 눈빛을 바꾼 디에고.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길이 맞았구나. 이 선택은 누군가의 저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기지에는 바람이 불었고 훈련장은 모래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흔한 변화 하나 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훈련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디에고. 불평을 늘어놓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점검표를 챙기고 동료들의 손을 잡아주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한 햇빛이 장비 위를 내리쬐고 장비 엔진은 낮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병사들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멀리서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훈련장 한쪽에서 디에고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지!
체크리스트 3번 항목 이상 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순간 장비는 움직임을 멈추고 병사들은 놀란 얼굴로 디에고를 바라봤습니다. 간부들도 곧바로 통신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속장치 쪽에서 이상 진동 감지했습니다. 기준값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정비 인원이 즉시 투입됐고 디에고가 가리킨 장비 아래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 고장이 나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장비 하부에 고정 부품 하나가 느슨해져 있었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충격으로 부품이 분리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지휘통제실에서 잘했다는 말이 들렸고 현장 간부들도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다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축적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디에고가 처음 점검표를 들고 어색하게 첫 줄을 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다. 그 문장이 입에 붙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병사들과 싸워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저 혼자 반성하며 보냈는지, 그 모든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 멈춘 거 가지고 너무 감동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한 번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했는지. 습관은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사람이 만든 집요한 선택의 축적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 디에고를 멈춰 세웠고 그 선택이 병사들 모두를 지켜낸 겁니다. 그날 저녁 디에고는 훈련장이 아닌 창고 쪽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디에고가 말했습니다. 교관님, 솔직히 말하면 그때 멈출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관님이 그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확인 뒤에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날 훈련은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은 그저 하나의 정지가 아니라 정말 강한 군대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는 걸. 저녁 식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기지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겐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래먼지 날리는 훈련장도 새벽 점호 벨소리도 전날 내린 보고서 뭉치조차 이상하리만큼 아련했습니다. 식장엔 깃발이 나부끼고 병사들은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군복 위에 빗바랜 이름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뎌온 수많은 밤과 선택들이 이 작은 천조각에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말들이 이어졌지만 그 말보다 더 큰 무게로 제 가슴을 울린 건 디에고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칠지도 반항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관님, 그때 멈춰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오면 아버지가 꼭 문 앞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날도 아버지 앞에서 그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훈련성과나 칭찬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사함이 한 가족의 저녁을 지켜냈다는 걸,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도왔다는 걸, 그게 제게는 국방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지막 훈시 시간, 저는 준비한 연설문을 접고 그냥 제 마음을 그대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병사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전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란 무엇일까요? 빠른 군대일까요? 화력이 강한 군대? 훈련을 더 많이 받는 군대? 맞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군대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형이, 동생이 매일 저녁 가족의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는 군대. 그게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그 말에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은 눈가를 훔쳤고 뒤편 간부 한 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퍼져나가 전 장병이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박수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령보다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병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길을 몇 년이고 오갔지만 오늘만큼 가슴이 뭉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문득 처음 그 뉴스가 들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페루가 전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들떠있던 그날 밤, 혼자 잠 못 이루며 정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타는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질문만 반복했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불안했고 조심스러웠고 병사들에게 미움받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에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질문이 대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였다. 이걸 지키기 위해 나는 버텼던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았고 악몽도 없었고 훈련 스케줄이 머릿속을 맴돌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